냉동실 문을 열면 안심부터 되시나요? 먹다 남은 음식, 쓰다 남은 식재료를 비닐봉지에 꽁꽁 싸서 냉동실 구석에 밀어넣으면서 이제 상할 일은 없겠지 하고 마음을 놓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그 행동이 아깝다는 생각에 냉동실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는 무서운 도구로 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냉동실은 결코 시간이 멈추는 마법의 상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냉동실 문을 열어 확인해보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는 절대 얼리면 안 되는 음식들과 냉동실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얼린다는 것은 인류에게 축복과도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과거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소금에 절이거나 햇볕에 말리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영하 20도의 환경을 만들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냉동실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밥도, 먹다 남은 국도, 손주들이 놀러왔다 남기고 간 배달 음식도 일단 얼려두면 나중에 다시 데워 먹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모든 식재료가 영하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들은 얼어붙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영양소가 파괴되고 독성이 생기며 무서운 세균의 온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가 야식으로 가장 즐겨 먹는 치킨이나 튀김류입니다. 배달을 시켜 먹고 몇 조각 남은 치킨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내일 먹자니 눅눅해질 것 같아 바로 냉동실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냉동 치킨이나 냉동 돈가스처럼 다시 데우면 바삭해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처음부터 냉동 목적으로 특수 급속 냉각 처리를 한 가공식품과 이미 뜨거운 기름에 튀겨져 공기 중에 노출된 가정집의 튀김 요리는 그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튀긴 음식을 가정용 냉동실에 얼리게 되면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튀김옷과 고기 사이에 있던 수분과 기름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 이 치킨을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에 다시 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있던 수분이 녹으면서 튀김옷은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눅눅하고 질겨지며 기름은 산패 과정을 거쳐 쾌쾌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이미 한번 고온에서 조리된 기름이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산소와 만나면 과산화 지질이라는 유해 물질을 생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막고 세포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운 마음에 보관했던 치킨 몇 조각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킨을 비롯한 각종 전, 튀김 등은 냉장 보관을 하시더라도 하루 이틀 내에 모두 드시는 것이 좋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냉동실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음식은 유제품입니다. 마트에서 10일 행사를 하거나 대용량으로 저렴하게 파는 우유, 요거트, 치즈를 보면 충동적으로 장바구니에 담게 됩니다. 막상 유통기한 내에 다 먹지 못할 것 같으면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녹여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특히 뼈 건강과 장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요거트나 생크림 같은 부드러운 유제품은 절대 얼리시면 안 됩니다. 유제품에는 다량의 수분과 단백질, 지방이 아주 미세하고 부드럽게 섞여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면 수분이 얼면서 크고 날카로운 얼음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얼음 결정들은 유제품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꽁꽁 언 요거트를 상온에 꺼내 녹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몽글몽글했던 질감은 온데간데 없고 맑은 물과 순두부, 찌꺼기처럼 덩어리진 단백질로 흉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맛 또한 밍밍해지고 시큼한 냄새가 강해져 도저히 그냥 떠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크림치즈나 브리치즈, 페타치즈처럼 수분 함량이 높고 질감이 부드러운 치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렸다 녹이면
수분이 쏙 빠져나가 퍼석퍼석해지고 모래를 씹는 듯한 불쾌한 식감으로 변해버립니다. 유익한 유산균 역시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급격한 냉동과 해동 과정에서 상당수 파괴될 수 있습니다. 유제품은 반드시 냉장실에 보관하시고 유통기한 내에 신선하게 드셔야 합니다. 다만 아주 단단하고 수분이 적은 파마산 치즈나 체다 치즈 같은 경성 치즈는 예외적으로 랩에 밀봉하여 최장 2개월 정도 냉동 보관하셔도 형태와 맛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채소의 냉동 보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찌개나 국을 끓이고 남은 자투리 채소들, 대파, 양파, 버섯, 애호박 등은 비닐봉지에 대충 묶어 냉동실 문칸에 넣어두는 것이 아주 익숙한 일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채소의 종류에 따라 냉동실은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90% 이상인 채소류는 절대로 얼려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추, 오이, 샐러리, 무 등입니다. 식물의 세포에는 세포벽이라는 단단한 구조가 있고 그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분이 많은 채소가 얼게 되면 세포 속의 물이 팽창하면서 날카로운 얼음 결정이 되어 세포벽을 무참히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세포벽이 파괴된 오이나 상추를 다시 상온에 꺼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삭아삭하고 싱그러운 식감은 영원히 사라지고 축 늘어져 물이 줄줄 흐르는 걸레 조각처럼 변해버립니다. 씹을 수도 없고 모양도 흉측해져서 샐러드는커녕 어떤 요리에도 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버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 표고버섯이나 양송이버섯을 많이 드시는데 버섯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머금고 있는 구조입니다. 버섯을 그대로 얼렸다 해동하면 버섯 조직이 붕괴되면서 검은 물이 흘러나오고 쫄깃한 식감은 질긴 고무줄처럼 변하며 특유의 향긋한 풍미마저 잃게 됩니다. 양파도 아삭한 식감이 생명인 채소입니다. 생으로 무쳐 먹거나 샐러드에 넣을 양파라면 절대 얼려서는 안 됩니다. 얼렸던 양파는 흐물흐물해져서 씹는 맛이 전혀 없어집니다. 하지만 채소 냉동에도 예외와 요령은 있습니다. 식감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푹 끓여서 국물 맛을 내거나 소스를 만드는 데 사용할 채소라면 얼려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찌개용으로 잘게 썬 대파나 청양고추는 수분이 얼면서 질감은 변하지만 국물에 우러나는 매운맛과 향은 유지되기 때문에 냉동 보관이 유용합니다. 양파 역시 카레나 수프, 볶음밥처럼 완전히 볶아서 단맛을 내는 용도로 쓸 것이라면 잘게 다져서 얼려두어도 요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토마토의 경우 생으로 먹을 때는 무조건 냉장 보관이나 실온 보관을 해야 하지만 스튜를 끓이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 목적으로 얼리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토마토를 얼렸다가 따뜻한 물에 살짝 담그면 껍질이 마술처럼 스르륵 벗겨져 요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처럼 식재료의 수분 함량과 향후 어떤 요리에 사용할 것인지를 철저히 계산하여 냉동실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냉동실에 음식을 넣어두면 세균이 모두 얼어 죽거나 번식을 멈출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실 겁니다. 꽁꽁 얼었는데 무슨 균이 살아있겠어? 라고 방심하는 순간 식중독의 공포가 우리를 덮칩니다. 냉동실의 영하 온도에서도 절대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무서운 식중독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리스테리아균과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영하 20도의 차가운 냉동실 속에서도 죽지 않고 동면 상태로 버티는 지독한 세균입니다. 이 균은 육류, 생선, 아이스크림, 냉동 채소 등 어디에나 묻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다가 남은 반찬을 대충 밀폐용기도 아닌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실에 던져놓거나 시장에서 사온 검은 비닐봉지째로 고기를 얼릴 때 그 표면에 묻어있던 세균들이 냉동실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냉동실 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여닫을 때마다 외부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면서 성해가 생기고 일시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동면하고 있던 리스테리아균이 깨어나 다른 음식으로 교차 오염을 일으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 균에 오염된 음식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드시게 되면 폐혈증이나 뇌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로바이러스 역시 영하의 온도에서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생존할 수 있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냉동굴이나 냉동 조개류에 노로바이러스가 묻어 있었다면 아무리 오래 얼려두었더라도 해동하는 과정에서 다시 활성화되어 심각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냉동실은 세균을 죽이는 살균기가 아니라 단지 세균의 활동을 아주 느리게 늦춰주는 임시 보관소일 뿐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냉동실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생선이나 오징어 같은 해산물은 수분이 많고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얼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소비해야 합니다. 먹다 남은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첨가물이 들어있어 오래 갈 것 같지만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산패되므로 2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정육점에서 사온 익히지 않은 생고기는 진공 포장을 잘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지만 한 번이라도 삶거나 구워서 익힌 고기는 수분이 날아가고 조리 과정에서 세균이 묻을 수 있어 3개월까지만 냉동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음식을 얼릴 때는 무조건 공기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얇은 비닐봉지 하나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용 냉동 용기나 두꺼운 지퍼백을 사용해 공기를 쫙 빼고 밀봉해야 합니다. 음식물 표면에 냉동실의 건조한 냉기가 직접 닿으면 수분이 말라 비틀어지는 냉동상을 입게 되어 맛과 영양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또한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여 내용물이 무엇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겉면에 견출지를 붙여 언제 냉동실에 넣었는지 날짜를 크게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다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야만 냉동실이 화석 발굴 현장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동하는 과정도 냉동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꽁꽁 언 고기나 생선을 빨리 녹이겠다고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싱크대 위에 반나절 이상 방치하는 것은 세균에게 폭발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와 환경을 제공하는 미친 짓입니다. 겉은 녹아서 따뜻해지고 속은 얼어있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엄청난 양의 식중독균이 증식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해동 방법은 요리하기 하루 전날 미리 냉장실로 옮겨 서서히 온도를 높이며 녹이는 냉장 해동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밀봉된 상태 그대로 차가운 물에 담가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의 해동 기능을 이용해 신속하게 녹인 후 즉시 조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녹인 음식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절대로 다시 냉동실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해동 과정에서 이미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했고 질감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재냉동은 부패를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곧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아깝더라도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의 안전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냉동실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언제 넣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검은 비닐봉지들, 얼음이 잔뜩 끼어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식재료들, 눅눅해질 대로 눅눅해진 먹다 남은 배달 음식들이 있다면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훌륭한 투자입니다. 올바른 식재료 보관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냉동실을 비우는 것은 곧 건강을 채우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신선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바른 정보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모두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